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최근 치지직에서 같이 보기를 진행한 여친 빌리겠습니다 1기의 리뷰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러브 코미디 장르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석적인 수뇌물은 더더욱 흥미가 없습니다. 렌탈 여친은 그런 의미에서 과할 정도로 클리셰 파괴를 해서 오히려 흥미가 생겼는데요. 개인적으로 러브 코미디는 판타지, 이세계, 액션, 스릴러 등의 큰 장르 안에 소장르로 존재할 때 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범람하고 있는 이세계물도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 식상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식을 깨버리는 클리셰 파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애 플러스 하렘의 평범한 스토리는 이제 그닥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전통의 왕도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순애 하렘물은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브 코미디 장르 자체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렌탈 여친도 엄연히 양지 메이저 작품인데, 그러면서도 아슬아슬하게 한계선까지 넘나드는 과감한 전개가 오히려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도파민이 터진다고나 할까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리뷰에는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기 기준 작중에서 남주와 여주가 둘이서만 나오는 장면은 1기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남주는 1기 내내 성장하지 못한 채 비호감 모습을 보이고, 여주는 이를 보며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는 장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반에 이미 보여줬고 이게 1기 내내 반복되므로 식상하다는 겁니다. 물론 남주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러브 코미디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 유람선에서 미즈하라가 바다에 빠졌을 때 남주가 고민 없이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구해내는 장면과 그 이후 남주와 여주의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기 최종화에서 남주가 고백을 하고 미즈하라가 마음이 흔들리며 바보라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 등, 이런 장면들은 러브 코미디 장르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개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남주와 여주에게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작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드러납니다. 남주가 바다에 빠진 여주를 구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둘의 관계가 발전될 거라는 기대를 시청자들에게 품게 한 뒤, 다음 장면에서 보는 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모습으로 남주를 의도적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이후에도 남주가 조금이라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면 곧바로 다음 장면에서 찌질한 언행을 하고 욕을 먹을 만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남주를 비호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 아직은 안 돼, 넌 최악의 저점으로 남아있어야 해, 아직은 딱 거기까지야,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남주를 의도적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아마도 장르 특성상 남주는 이후 어떻게든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는 이들도 조금씩 불편한 마음이 줄어들 테고 남주와 여주의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듣기론 이미 원작이 40권이 넘었고 애니도 4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계속 주인공의 성장을 리셋시키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즈하라 vs 마미, 미즈하라 vs 루카의 구도가 흥미롭고 보는 맛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들의 기싸움 자체가 남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소재인데다 애초에 얘네들의 캐릭터 설정 자체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가 궁금해집니다. 서브 히로인인 마미와 루카는 이 작품의 도파민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마미는 흔히 볼 수 있는 어장관리녀의 전형이지만 이 작품의 특성상 남주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그야말로 도파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마미가 등장할 때마다 또 어떤 스펙타클한 도파민을 선사할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인 캐릭터입니다. 다른 러브 코미디 작품에 오히려 어울릴 법한 순애 캐릭터인데 남주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납득이 가고 이후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보는 이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심지어 남주와 사귄 이후에 렌탈 일까지 그만두면서 순애 캐릭터 그 자체로 노선을 정합니다. 단, 루카는 이 작품 특성상 이미 패배 히로인이 확정된 캐릭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카는 이미 렌탈 여친도 아닐 뿐더러 작품의 메인 프레임에 합류할 수 없는 순애 캐릭터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 루카는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비정상적인 스토리에 시청자의 뇌가 절여질 때마다 루카가 이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루카가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는 앗! 루카가 있잖아. 루카는 불쌍해. 루카야말로 정실이고 순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이 작품이 결코 평범한 러브 코미디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루카의 존재가 이 작품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주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20대 자취하는 남자 대학생이라고 보면 사고와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학 시절 대학 주변에 몇 년간 자취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은 이 작품 남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20대 자취하는 남자 대학생은 이성보다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0대, 자취, 남자 이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남주는 자취방에서 열심히 스스로를 위로하고 매력적인 여자를 볼 때마다 스캔을 하지만 이건 앞서 말한 대로 세 가지 키워드를 감안하면 뭐 그냥 특별하거나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작중 여성 히로인 4명은 모두 S급 미소녀라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는 서브컬처 문구로 표현되고 있지만 설정상 남자들이 평생 한 번도 만나보기 힘들 정도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주는 히로인들을 볼 때만 스캔을 하고 다른 조연급 여자 캐릭터들에겐 스캔하는 장면이 일절 안 나옵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에서 이걸 필요 이상으로 자주 보여주고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니 보는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일부러 남주가 저점을 찍게 만들고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단 1기 기준 스토리 전개상 9화까지는 남주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싶은데 10화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화에서 남주가 친구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대신 렌탈해주고 친구한테 보내는데 이건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음지 동인지에서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전개다 보니 저도 여기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 작가가 진짜 미친 외줄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작품이라면 이후에는 또 어떤 미친 도파민이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순애 러브 코미디 장르의 클리셰를 박살내고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다른 작품 어느 캐릭터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하고 있다는 게 더 흥미로운 점이고, 그래서 욕하면서도 다음을 볼 수밖에 없는 도파민 덩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러브 코미디 장르에 그렇게까지 큰 흥미를 못 느끼는 1인으로서 도파민으로 점철된 이 작품이 오히려 더 재밌고 이후의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순수 재미와 도파민으로 다음 작품을 보고 싶어졌으며 치지직에서 가져오기로 예고된 2기도 무조건 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게임, 애니, 영화, 만화 등 상업예술에서 저는 재미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이 작품이 마냥 나쁘게만은 생각이 안 듭니다. 빠른 전개와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충분한 재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기 기준 10점 만점에 7점을 주고 싶고 2기의 전개가 제 예상을 뛰어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친 빌리겠습니다 1기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자, 앞으로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